각종 AI 디바이스에 있는 수요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제 3, 4개월 뿐이 안 지났어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이제 들고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증시만큼 좀 중요한, 시장만큼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일 텐데, 외국인들이 그냥 반도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반도체 사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14만 전자 돌파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77만도 돌파했는데요.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 대폭 상향하는 근거는 어떻게 보시고, 이사님은 어디까지 보시나요? 아까 삼성전자는 제가 지수함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삼성전자 뭐 120조 영업이 얘기하죠.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33조 얘기를 네. 좀 하더라고요. 오늘 영업이 발표나지 않았었나요? 오늘 발표했는데 오늘 20조 나왔잖아요. 분기 영업이. 분기 4분기 영업이 20조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늘 왜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의 컨센이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요번에 한 16조에서 18조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뭐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 보면서 그러면서 야 그러면은 영업이 20조 또는 살짝 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주가가 선반영했잖아요. 그건 알았어. 그 주가는 그건 반영했어. 이러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은 그 다음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1월까지 그럼 기다려야 돼. 그게 아니고요. 네. 이달 29일인가 이달 말에 본실적 발표하죠. 네, 본실적 발표할 때 네. 1분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잖아요. 네. 이건 이번에 잠정 실적이니까 그걸 안 했잖아요. 네.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할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게 지금 SK하이닉스는 올해 6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램이 지금 거의 60%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 HBM이 67%인데 디램이 그 정도 쫓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전체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1분기 가이드라인이 이게 최소한 25조 이상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면 주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 그래야지 30조씩 나와야지 3, 40이 120조고 25조 나와야지 100조 아닙니까? 그러면 25조씩 나오면 100조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애널리스트처럼 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5조씩 하면 100조지 않습니까? 100조에 멀티플 10배면 1000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820조입니다. 그럼 1000조면은 얼마 남았습니까? 180조 남았잖아요. 퍼센트지는 얼마입니까? 800조에서 83에 24, 2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14만 원에서 25%면 30%면 3만 원에 3, 42. 그러니까 4만 원이니까 25%면 3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럼 1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정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요. 그러니까 그게 25조가 이번 1분기에 나온다고 딱 이 시장이 공감을 하는 순간에 거기까지 그냥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1월 말쯤에 나온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이에는 이제 요번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으니까 네. 좀 주춤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만 원 이상을 골라간다는 얘기는 100조가 아니고 네. 뭐 110조, 120조, 130조 이익이 나는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항상. 삼성전자를 보수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요. 제일 높은 데 보지 않고 조금 중간에 살짝 아래 이렇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냐면요. 이익이 100조에서 130조란데 그럼 나는 한 105조만 보자. 뭐 110조만 보자. 요렇게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올라갈 때는 계속 좋게 위로 가고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하단으로 보고 내려갈 때는 상단으로 좀 보고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00조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더더욱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는 20조인데 20조 중에서 반도체 부분이 1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다른 데서 까먹었고 근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쪽만 있는데 15.6조 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15.6조면 SK하이닉스도 100조 영업이 지금 올해 얘기를 하거든요. 100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요즘 더 높기도 부르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랑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SK하이닉스 100조에 10배면 1000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에 지금 보면은 540조거든? 그럼 거의 2배지 않습니까? 100만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12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내놓은 거는 그렇게 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예전에 막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에 17만 원, SK하이닉스에 100만 원을 바라보는 쪽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남들 얘기를 보고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까 제 계산법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세게 부르는 데는 어떻게까지 부르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1조 달러 가야 되지 않겠냐.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 그걸 좋아하고요. SK하이닉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별하게 난 삼성전자 아니고 SK하이닉스만 또 미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가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또 그들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갭 차이가 발생이 돼서 저는 이번 상승에는 어렵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얘가 2배가 가지고 140만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100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일봉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요. 얘는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 얘는 언제 올라갔냐? 9월부터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다. 9월부터 올라가서 늦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뒤늦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더 셌던 이유입니다. 네. 왜냐하면 얘는 반영을 못했어, 그거를. 뒤늦게 올라간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얘는 9월부터 올라간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저기 옛날부터 한참 올라간 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일봉에 잘 안 나오네요. 주봉 월봉을 보면 얘는 이전부터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요때 올라간 게. 자, 작년에 올라간 게 이거 HBM 때문에요. 이때 지금 보기에는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이게 2배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네. 먼저 올라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먼저 신고가 냈어요, 이번에는요. 그다음에 뒤따라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봉에 보면은 SK하이닉스가 훨씬 가파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왜냐하면 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SK하이닉스가.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네. 이익률의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높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예. 작년 4분기에도 진짜 굉장히 많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좀 팔고 삼성전자 사려고 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도 뭐 기울기를 보면 삼성전자가 좋아지긴 했지만 뭐 하이닉스보다 그동안 못 간 그만큼 팍 많이 올랐냐고 하기에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무겁죠. 네. 예, 지금 삼성전자가 더 무겁죠. 네. 그래서 맨날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 좋냐. 그러니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상승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SK하이닉스가 훨씬 재밌죠. 올라갈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지고 뭐 이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뭐 그렇지 않고 전체 비중에서 내가 다른 주식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일정 정도를 얘를 비중을 가져간다. 그런 분들은 또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하이닉스는 올해 HBM이 완판된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 이익률과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됐잖아요, 얘는요. 그렇죠. 확정됐죠.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김 작가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보시면요. 또 기초 분석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통 기초 분석에서 첫 번째 갭이 있고요. 두 번째 갭 상승은 소멸갭이라고 해요. 소멸갭 이후에는 조정을 좀 보입니다. 이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이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얘가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이 이평선들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래? 개인의 각도론입니다. 이렇게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팔아야 된다. 이게 개인의 각도론이거든요.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실제로 더 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왜냐? 수급 때문에 그래요. 수급 때문에. 결국은 얘는 지금 보면 이격이 훨씬 많이 벌어져 있죠. 이때보다도요. 그리고 갭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두 종목 다 사실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더 가져갈 거야.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다면서 네. 더 가져갈 거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쫓아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 올해 1분기 HBM4 최종 품질 승인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게 2분기 출하량 급증과 실적 반등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치기 소년처럼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안 되고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예, 이번에 이제 실제로 만약에 되면 SK하이닉스에 밀린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HBM 못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높게 준다라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반도체 업사이클이 돼서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HBM 영업이익률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추격했기 때문에 반도체만 팔아도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도 HBM만큼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4의 퀄타스가 통과되면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가 없었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는 그게 저는 상승 강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2027년에서 30년까지 이제 전망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반도체 그러면 슈퍼 사이클 과거와 좀 다른 점도 있나요? 다르죠. AI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AI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럼 이게 보면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2029년, 30년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 반도체를 보는 사람들 중에 반도체 애널리스트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를 보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제조업 PMI예요. 글로벌 제조업 PMI, 특히 미국 제조업 PMI가 상승으로 전환하면 반도체가 오릅니다. 반도체가 오르고 걔들이 올라야지만 된다라고 맨날 생각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PMI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맨날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스매칭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공부했던 그 이론도를 하면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제조업 PMI가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뭐요?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기기, IT 디바이스의 수요가 생기면서 반도체 수요가 생기고 반도체가 좋아지는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이번에 AI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라고 하면은 그러면 HBM만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노래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AI 전체 중에서 전반기에 있었던 지난 3년은 엔비디아 향 반도체, 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전반기에 있는 인프라 구축하는 반도체였고요. 지금에 움직이는 것은 그 역량이 분명히 후광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위 에이직 또는 AI 기능이 들어가는 디바이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바야흐로 제조 PMI가 올라가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AI가 기능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상당 부분 다르다는 거죠. 경기와 상관없이 AI 사이클과 연동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떨어지기 위해서 상당히 높아요. 다만 저 데이터 센터 향은 미국이 3년 동안 좋았고 거의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좋았잖아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올랐나요?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은 그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 향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맞춤형 반도체에 있는 그리고 각종 AI 디바이스에 있는 수요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거는 데이터 센터형이었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3, 4개월 뿐이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는 거죠. 뭐냐? 데이터 센터 구축했어요. 얘기가 지금 좀 길을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놓고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제품 만든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챗 GPT에서도 거의 광고 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아마존도 그걸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AI 기능을 로봇에 넣을 거고, 그 로봇이 운전하는 게 자율주행이고, 막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지컬 AI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에 지금 속해 있는 건데, 가다가 돈을 못 벌어서 그 전방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빅테크 애들이 안 좋대.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도 당연히 따라서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는 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3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이번에 시작한 것이 그 기대감이 결국은 가긴 갈 건데 왜냐면 AI가 뭐 3년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전방에 있는 AI를 첫 번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것을 가지고 상용화시키고 서비스화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그것을 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뭘 자꾸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구글이 시가총액 2위가 됐습니다. 어제부로. 1위가 4.5조 달러 엔비디아이고요. 2위가 애플이었지 않습니까? 3.9조 달러. 구글이 3.9조를 좀 넘겨서 구글이 2위가 됐어요. 애플이 3위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글이 시가총액 2위가 되면서 만약에
구글이 계속 오르고 아마존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와 상관없이 더 갈 수 있어요. 그쪽 진영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 지금의 반도체는 자꾸 데이터 센터만 보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구글 진영은 엔비디아 진영은 데이터 센터잖아요. 구글 진영은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거 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하려는 건 뭐예요? 맞춤형 반도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각종 디바이스에 맞는 반도체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 종목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낙수효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탑픽은 어디가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반도체 투자할 거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더 나은 건가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이제 들고서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제가 전에 어떤 방송을 해봤더니 7대3 법칙 얘기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7대3이라는 거를 많이 쓰죠. 7대3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채권을 칠하고 주식을 산만하는 건가? 안전자산 70%하고 액티브한 고위험자산 30% 하는 거다.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논리는 뭐냐면 저는 상당히 공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투자를 재테크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롱텀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의 70%는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겠죠? 롱텀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의 지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좀 두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액티브하게 막 급등하는 종목도 좀 사보고, 그리고 고수익을 누리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질문은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대답을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아니, 그럼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 정도 비중을 두고요. 네. 나머지 한 30%를 하든 20%를 하든 얘네들은 또 오르면 또 급하게 움직이니까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부품이나 이런 종목을 매매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굳이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비는요. 증설이 돼야 됩니다. 증설이.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들이 그렇게 많이 못 떴잖아요. 근데 이제 증설 얘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증설 보도가 어저께 나왔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증설을 하면 삼성전자가 걔들이 증설하는데 얘는 많은 게 못 쫓아가면 나중에 시장 MS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증설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 증설의 뉴스를 보면서 반도체에 있는 장비의 대표 종목들이 있어요. 장비의 대표 종목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비 대표 종목이 뭐냐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AD테크, PSK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장비의 대표 종목들을 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거기에 지금 테슬라 칩 수주하기로 이난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뉴스에 퀄컴 얘기가 있었죠. 많이 보셨죠? 기사 다 보시죠? 퀄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에서 많이 깎아먹는 게 파운드리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골치 아팠잖아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가 정상화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삼성 미국 공장, 파운드리 공장에 소위 납품하는 장비 소재 부품사들이 있어요. 따로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또 달리 움직이겠죠. 네. 그쪽이 좀 그게 하나가 또 테마가 되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을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삼성 테일러 공장 후방 기업, 납품 기업 이렇게 하면은 종목들이 쭉 나와요. 네. FS도 있고 솔브레인도 있고 그런데 그냥 종목 얘기하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